어느 날 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랑받는 유명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많은 분들이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마도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을 노린 단순 절도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유명인의 집은 늘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절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도둑이 노린 것은 금품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그는 무엇을 훔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침입 사건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 동기와 그 이면에 담긴 사회적, 심리적 미스터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유명인의 사적 공간이 침해당했을 때 벌어지는 충격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적 공간이라는 근원적인 개념에 대해 함께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 심리의 미묘한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박나래 씨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침입하며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나버렸죠.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전했고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집이 털렸다니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겠네 하는 불안감과 함께 대체 누가 감히 하는 궁금증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어두운 밤, 불 꺼진 집을 비추는 경찰차의 붉은 불빛은 마치 미지의 공포를 알리는 듯했죠. 이웃들은 놀란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사건 현장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초기 언론 보도와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유명인의 주거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노린 범죄이거나 혹시 연예인을 상대로 한 특이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들이 난무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곧 일반적인 도난 사건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집안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정작 값나가는 물건들은 그대로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고 마치 범인이 무언가를 찾고 헤맨 흔적만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금품을 노렸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훔쳤는가가 아닌 무엇을 훔치려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죠. 현장 감식반은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지만 범인의 흔적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CCTV 영상들을 확보해 분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의 어둠과 흐릿한 화질 속에서 용의자의 모호한 그림자를 찾아내는 일은 마치 안개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절도 사건이라면 범인의 동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금고는 그대로였고 귀중품들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듯 제자리에 놓여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대신 범인은 엉뚱한 곳에 놓인 물건들을 뒤지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물건들을 만진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집요하게 찾으려는 듯한 행동 패턴이었죠. 일반적인 도둑들의 행동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금품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한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범한 침입자의 기이한 심리를 파헤쳐야 하는 복잡한 퍼즐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은 과연 어떻게 밝혀질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명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한 도둑이 과연 무엇을 노렸을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절도범이라면 값비싼 귀금속이나 현금을 노렸을 테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바로
범인이 훔치려 했던 것이 물질적인 가치를 지닌 재물이 아닌 박나래 씨 그 자체에 대한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이었다는 점이었죠. 이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라는 초기 판단을 완전히 뒤집으며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범인의 행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박나래 씨의 사적인 공간에서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물건들을 탐했습니다. 그녀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향수, 몸에 닿았던 옷가지들, 심지어는 그녀의 머리카락까지 수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불쾌감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름 돋는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의 존재와 흔적을 소유하려는 듯한 혹은 그 사람과 동일시하려는 듯한 비정상적인 심리의 발현이었죠. 체포된 범인은 조사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했지만 수사관의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그의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박나래 씨를 향한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광적인 집착과 망상을 보였고 그 뒤틀린 욕망이 결국 물리적인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명인의 삶에 대한 동경이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과 함께 인간 심연의 어두운 그림자를 목격했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도둑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그 심각성이 부족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산 범죄와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과연 향수 한 병, 옷가지 몇 점, 심지어 머리카락과 같은 개인적인 물건들이 재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재물은 맞지만 범인의 동기가 소유를 넘어선 집착과 침범이었다는 점에서 현행 법규가 이러한 무형의 가치나 개인적 집착에 의한 범죄를 얼마나 충분히 포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법적 공백이 존재하거나 최소한 그 해석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은 유명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적 공간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박나래 씨 사건처럼 단순한 팬심을 가장한 비뚤어진 집착이 결국 물리적인 범죄로 이어질 때 유명인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온전한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범죄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명인이라서 당한 것 아니냐, 단순 절도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정신적인 피해가 큰 범죄다 같은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죠.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검사가 범인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와 그로 인한 범행의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인간의 심리적 경계, 타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침해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이처럼 한 유명인의 집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선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적인 영역,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하려는 왜곡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받는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평온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욱 근원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유명인의 집에 벌어진 기이한 사건이 단순한 물질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심리적 경계와 사적 공간 존중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침해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했었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원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처럼 기이하고 왜곡된 침입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통 절도라 하면 금품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박나래 씨의 경우처럼 범인이 노린 것이 물질적 가치가 아닌 극히 개인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이었다면 법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법정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의도와 대상이 전통적 절도죄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타인의 주거 공간을 무단 침입하고 개인의 평온한 삶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죠.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 범죄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인의 비정상적 심리 상태와 충동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참작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적 공간 침해의 심각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무형의 가치, 즉 타인의 사적 공간 존중이나 개인적 집착이 범죄 대상이 될 때 기존 법률 해석은 새로운 쟁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존 법률을 확장 해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기도 하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절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안온한 삶과 심리적 안정까지 강탈하려던 행위는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은 또한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대중의 관심,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명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적인 영역은 끊임없이 대중의 시선 아래 노딥니다.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심이 비뚤어진 집착으로 변질되어 결국 물리적 침해로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경계를 설정하고 지켜야 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이라서 당한 것 아니냐, 단순 절도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정신적인 피해가 큰 범죄다와 같은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유명인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번 사건의 충격적 반전은 용의자 검거와 그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값비싼 보석이나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나래 씨가 사용하던 향수나 의류, 그리고 그녀의 개인적인 물품들에 대한 기괴한 집착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음이 드러났죠. 이 사실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절도를 넘어선 마치 스토킹의 한 형태처럼 느껴지는 이 엽기적인 동기는 우리 모두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가치를 탐하는 일반적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의 존재 자체를 침범하려던 비정상적 욕망의 발현이었으니까요. 이처럼 한 유명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려 했던 비뚤어진 욕망은 단순히 특정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단면을 조명하는 거울이 됩니다. 익명성과 디지털 소통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과 왜곡된 욕망이 어떤 기괴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생활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적 공간을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타인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필수 조건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물질적 피해를 넘어선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사적인 영역,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단 침범하려는 왜곡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받는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평온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침해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절도라는 범죄의 정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지, 또 무형의 가치나 개인적 집착이 범죄의 대상이 될 때 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넘어 타인의 존재 자체를 탐하려 했던 이 사건의 본질은 기존의 법적 잣대로만 재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법이 규정하는 절도는 주로 재산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물질적 가치가 아닌 한 사람의 흔적이나 사적인 감정을 노린 행위는 기존의 법률 체계 속에서 어떤 공백을 드러내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은 명백하지만 이를 단순히 재물에 대한 침해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이러한 법적 딜레마는 단순히 학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조계에서도 과연 이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깊은 고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그들의 사생활은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심이 도를 넘어선 침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호기심과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집착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더욱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는 단순히 한 유명인의 사건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사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질적 이득을 위한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적 공간과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침범하려 했던 범인의 엽기적인 동기 말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섬뜩한 반전이었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타인에 대한 왜곡된 욕망이 얼마나 기괴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취약한 존재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등을 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 심연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공포를 안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게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는 물건을 잃은 것을 넘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공간과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침탈당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테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의 불운한 경험을 넘어섭니다. 타인의 물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적 공간을 지켜야 할 의무와 동시에 타인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는 더욱 견고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각자 또한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사적 공간은 결코 유린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